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보시는 화면 이해하신 분은 이게 뭐야 하실 분이 계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됐었죠. 유승민이 이제 저런 일을 했구나, 저런 짓을 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자, 유승민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어떤 청탁을 하는 문자죠, 이게. 좀 호박씨 깐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구린 짓을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잠깐만요. 자, 조 뭐시 영영 정권 사장을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경북고 1년 선배인데 금융 쪽에 씨가 말라가는 TK죠. 대우정권 사장 및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관심 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시길. 서울보증보험 자리는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완곡하지만 분명히 청탁이죠, 이거. 가스안전공사에 추천해드린 김영영은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에너지분과 자문위원도 했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력서에 그걸 깜빡 빠뜨리고 제출했나 봐요. 허허. 안수석 윤영영 교수가 금융연구원장을 그만둔다는데 혹시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 영영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두는 영영영 교수가 관심 있어 하네요. 라면서 유승민 스타일의 청탁이네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청탁 문자입니다. 자, 안종범과 이 유승민은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이 이제 정치권에서 경제를 전공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권에 들어온 인물들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경환과 이 유승민입니다. 근데 이 둘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대구 출신 아닙니까, 둘 다. 그리고 대학을 말이죠.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안종범이도 말이죠, 대구 사람이거든. 나이도 비슷해요, 전부. 58년, 59년, 뭐, 이런,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안종범은 59년생이죠. 자, 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 트리오죠. 최경환, 유승민, 안종범. 이 세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알기도 하고 같은 동향이고 뭐 청탁할 수도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유승민뿐 아니고 이 당시에 김무성도 자신이 이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믿고 있었고 당연히 어떤 보상이 있겠지라고 믿었을 겁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버린 겁니다. 어떠한 외부 청탁도 안 받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어떠한 외부 청탁도. 그 저승사자 문지기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양반 또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잖아요. 이런 청탁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전부. 청탁 들어오면 오히려 빼버렸어요, 전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안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불만이 쌓여갔다. 근데 그걸 보면 제대로 아주 뭐 정말 청렴하게 했다라고 원칙적으로 이제 청와대가 정말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칭찬할 일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이제 요걸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탄핵을 당한 이유를 찾으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점도 분명히 그 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안수석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참 힘들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하네요. 부탁이 있어요. 영영영 사장은 원래 산업은행맨인데 경북고 선배입니다. 1년 선배입니까? 실적이 뛰어난 만큼 꼭 연임될 수 있도록 홍영영 회장께 말씀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제가 그 양반을 본 지 워낙 오래돼서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소. 굉장히 친한 사이고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야말로 안수석 잘 있죠? 다름 아니라 신영영 박사가
영영회사 사회이사를 해왔는데 2월 13일 주총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되나 봐요. 본인은 2012 대선에서 돕다가 영영 로펌에서도 영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영영회사 사회이사라도 연임되길 바라네요. 그래도 열심히 도왔는데 이 정도는 도와드리고 싶네요. 부탁합니다. 자, 이런 청탁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근데 제 짐작에는요, 단 한 건도 안 들어줬어요. 단 한 건도.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도. 그래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때부터 뭐 삐졌다 그러나요? 아주 반발심을 갖고 돌아섰다. 그런 어떤 평도 있긴 있죠. 그래서 정권 하나를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이게 유지하자면 전공법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법만으로는 이런 어떤 소인배들을 다루는 기술도 좀 필요하거든요. 흑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완전히 그게 하나도 없으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도 올가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올고든 건 좋은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너무도 올고든 겁니다. 너무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 5년 단임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려다가 다소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철저하게 거기에 단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요. 누구도 그 대들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힘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권위와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5년 단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강직하게 청렴하게 국가를 원칙적으로 법치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적당하게 유연하게 거래할 건 좀 거래하는 게 좀 있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 생각에는요, 이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경우는 자기들 챙겨줄 거 좀 챙겨줬으면 그거 반발을 안 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장능 같은 것도 안 일어났고 탄핵은 아예 금방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가 옳다 그러다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옳은 게 반드시 이기는 것은 또 아니죠. 그죠?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도 당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큰 악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더 큰 해악이 피해가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현명한 길이었을까라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정권을 잡으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포함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자리가 3만 개, 뭐 많게는 5만 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자리에 이들 소위 말하는 여권의 실력자들 아닙니까, 전부? 적어도 뭐 몇 자리 정도는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정권 유지가 안 돼요. 좌파들은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문재인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했고, 그들의 공화국 아닙니까? 그들의 공화국. 그 뭐 집권하면 무슨 뭐 위원회가 수없이 생기면서 그 위원회로 다 그냥 몰아넣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신세를 졌거나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게 이 좌파의 문화가 있는데 보수는 이게 약해요. 이게. 마치 뭐 뇌물을 먹어야 뭐 이렇게 되는 듯 하는 그런 어떤 예전에 어떤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예, 그거보다도요. 진영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진영에 대한. 크게 봐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이건 제가 이 시간에 뭐 유승민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졸렬한 짓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탄핵은 또 다른 의미로서 한번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피할 수 없었던 게 아군 진영 안에서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 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유승민, 김무성뿐 아니고요. 그 청탁한 수없이 많은 소위 그 정권 창출 공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뭐 이런 어떤 청탁을 한두 번 해봤을 가능성이 큰데 다 막혔다는 거죠. 다. 자, 거기서 오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글쎄요. 고든 건 부러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탄핵은 바로 부러진 것이죠, 사실은. 휠 수 있으면 조금 휘는 것도 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어떤 노하우가 될 것이고, 글쎄요. 앞으로 이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나가자면 이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냥 지더라고요. 공수 밸런스가 사라지면 쉽게 안 지고 이깁니다. 우승하려 그러면은 몇몇 소수의 그 슈퍼스타로는 안 되고요. 이 공수 밸런스가 딱 잡혀야 됩니다. 그것처럼 정권 유지하는 것도 이 밸런스를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군 진영 안에 전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들 욕구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거는 쉬운 듯 하면서도 너무도 어렵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노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을 것 같은데 김무성도 이런 걸 공개가 지금 안 됐거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할 때마다 이게 반응 없는 청와대를 보면서 울분을 키워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도 그분은 안 된 이야기고요. 그 정말 옳은 길을 가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언론과의 관계도 뭐 깨졌었고 이런 내부 실력자들하고 관계도 깨졌었고 뭐 등등입니다. 너무도 많은 적을 만들었던 거죠. 담배값 올려가지고 담배 피는 애연가들하고도 적이 되고 뭐 성직자들 세금 부과하려 그러다가 거기도 또 적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요. 뭐 북하고 관계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가는 게 뭐 지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너무도 많은 적이 나왔던 거죠. 공무원 연금도 뭐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도 적으로 만들고 이런 식이죠. 그런 대통령은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선거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탱크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선제 이후 최고의 탱크는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과거로 일단 본다 그러면요. 노태우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안 할게요. 아직 임기도 이제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탱크입니다. 탱크.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